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규정 위반으로 3번이나 구속된 50대 남성이 최근 수십 번 규정을 어겨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진주 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소유주들이 계약 만료 직전에 소유권을 부동산 법인에 넘겨버려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나나 재배 농가가 늘고 있지만 유통망이 없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농협이 국산 바나나를 본격적으로 유통하면서 판로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의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전통 농업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국제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하동에 모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어기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한다면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 위반으로 3번이나 이미 구속된 50대 남성이 최근 수십 차례 규정을 어겨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창원의 한 편의점 앞. 법무부 소속 보호감찰관들이 한 남성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연행해 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54살 김모 씨가 7년 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해 체포된 겁니다. 출주장하고 있는 거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먼저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바로 오는 검거를 했죠. 법원이 당시 김 씨에게 내린 부착 준수사항은 심야 시간 외출 제한과 면허 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 금지였습니다. 성범죄 동기가 알코올 의존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착 준수사항은 출소 후 2013년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무려 70여 차례 걸쳐 위반해 3번 구속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5차례 준수사항 위반으로 4번째 구속을 맞게 됐습니다. 법 집행에 앞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부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이므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비부착자가 상담시설, 병원 등에서 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 강제 입원은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는 자의적인 입원이 아니면은 뭐 행정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고.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지역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220명. 치료를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진주 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계약 만료 직전에 무더기로 소유권을 부동산 법인에 넘겨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진주시 아대동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 8천여만 원.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전세난이 걱정이던 세입자 김모 씨는 계약이 만료돼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서야 집주인이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하대동과 초전동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공동 명의로 사들인 일부 외지 소유주들이 전세 계약 만료 직전에 부동산 법인 2곳에 소유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세입자들은 소유주가 전세금 반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전 소유자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받은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 규모의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김 씨를 비롯한 세입자 80여 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의 어떤 재산이 있다고는 재산 결여라고 보는 거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세입자의 상당수는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따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금 만기 지났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기다리라고 거기서도 전세금을 갖고 가려면 갖고 가든지. 변호사 업계는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입자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밖에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될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올 들어 진주 지역의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5.9%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초까지 진주 혁신도시와 역세권 등에 2,500여 가구의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역전세난에 따른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 반환 사고율도 전국적으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에서 12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차차 오르겠는데요. 특히 모레 수요일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30도 내외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8도, 창원은 12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창원 25도, 양산 26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이 7도, 산청은 9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낮에는 거창 24도, 합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외국산입니다. 바나나 재배 농가가 늘고 있지만 유통망이 없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농협이 국산 바나나를 본격적으로 유통하며 판로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6m까지 자란 나무마다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한 해 170톤가량 생산할 만큼 자리를 잡았지만 열대 과일 재배와 숙성, 유통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배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지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아예 이제 국산 바나나 시장이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바나나는 재배도 중요하지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같은 후숙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산 바나나는 후숙 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농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왔습니다. 제주에 이어 경남과 전남, 경북, 충남까지 국내산 바나나 재배 농가는 40곳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산에 비해 2배 정도 비싸고 유통망이 없어 상품을 폐기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한 해 과일 수입액은 1조 5천억 원. 바나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바나나 소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국산 바나나는 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시장에 진출한다 해도 국내산, 친환경을 내세우며 값싼 외국산과 경쟁해야 합니다. 국내산 고르지. 왜 국내산 색깔? 아니 친환경이고 또 맛도 있네. 맛이 달고 맛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농협이 국내산 바나나 첫 브랜드인 우리를 선보였습니다. 농협 중앙에는 연간 1,680톤을 전국 229개 하나로 유통망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그 우리 바나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싱싱하고 안전한 바나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협이 앞장서 국산 바나나 유통에 나서면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각각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가 하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석각들이 전통차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에 모였습니다.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 2014년 중국을 시작으로 세 나라가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합니다. 올해는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지역 개발을 주제로 차와 세계 농업유산, 세계 농업유산과 관광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36편의 사례가 발표됩니다. And better and do play the important role to promote the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우리나라에는 모두 17개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이 있으며 이 중에 4개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전통 인삼농업 등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한 16개 지자체들은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보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통 농업유산을 잘 보존 발전을 시키면 이게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견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52개 세계 농업유산 가운데 중국은 15개, 일본은 11개, 한국은 4개 등 절반이 넘는 30개가 동아시아에 등록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리고 시민 주권 시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공유했던 사람들, 바로 노사모입니다. 퇴임 후 2008년 노사모 정기총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보는 경남에 담았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구 외울 필요도 없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그리고 정치 권력이, 정치 지도자가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는 세력도 작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더라. 시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아는 척도 좀 하겠습니다. 원로가 발언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때때로 아는 척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는 끝난 겁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은 끝났지만은 노장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 하면 노무현은 죽어도 노사모는 살아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입니다. 2019년 거제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거제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고성군과 경기도 화성시의 자연과학 및 문화예술 교류 협약식이
오늘 오후 5시 고성군 엑스포 주재관에서 개최됩니다. 하만군의 국제 자매 도시인 일본 이누야마시의 청소년 그림 교류전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하만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따오기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창녕군 부곡 레인보우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도의회 교육위 심사에서 부결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5월 임시회에서는 사실상 힘들 전망입니다. 류경환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어제 관련 모임을 갖고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의 김지수 의장의 판단을 지켜보고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에 3자 간 합의 조례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방안 등 의원 간 수기 기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도비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을 들여 내년 초까지 수소 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어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충전소 설치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가스기술공사는 기술 지원과 감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종보건기술원이 올해 인공수정으로 새끼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태어나는 등 2년 연속 인공수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보건기술원은 지리산 반달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며 올해 태어난 새끼곰들은 올가을 방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리산 야생에서는 반달곰이 올해 4마리 태어나고 2마리 숨져 모두 63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시는 어제 한화 디펜스를 포함해 6개 기업과 92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종합연구소를 창원에 신축하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 등 신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아이스팩, 테크 엔지니어링, 칸 전공 등은 방산과 조선해양, 태양광 모듈 사업을 창원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초양도에 4,000톤급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건설하기 위해 어제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790제곱미터의 터에 175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짓는 아쿠아리움에는 400여 종의 포유류와 어류, 파충류가 전시되며 오는 7월 착공해 2020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조원을 징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70살 송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지만 회사가 단체 협약과 복무 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위원장의 탄력 근무를 용인해온 점, 과거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했는데도 노조위원장만 상발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점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